두 기업 모두 다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. 근데 아마존은 장중에 요즘 빅테크사들이 워낙에 좋으니까 아마존도 좋았을 거야 라고 하고 정규장에서 한 4.6%가 올랐는데 실적 공개가 딱 되고 나서 이게 시간 외에서도 10%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게 하락 전환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세부 내용들 보니까 뭔가 불안한가 보다 감이 오죠. 자, 아마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고 특히나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쪽으로도 유명한 회사인데 매출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나왔습니다. 그죠? 그리고 EPS 0.31달러로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.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, 아마존이. 그러니까 이게 2021년 이후에 분기 최대니까 2022년에 이 악화됐던 게 이제 개선이 된 그런 국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딱 보니까 괜찮네가 됐던 거죠. 괜찮네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시간 외에서 10%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? 요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률입니다. 일단 4분기에 20% 성장을 했고요. 1분기에 16% 성장한 걸로 나왔습니다.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 뭐 전분기 대비로는 조금 떨어졌지만 뭐 그래도 괜찮아 였는데 이게 이제 또 뭐 컨퍼런스 콜 진행하고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4월 그러니까 이번 2분기 들어서부터 이 성장률 둔화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이 멘트가 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4월에 500bp 정도가 이게 더 성장률이 둔화됐다라고 했으니까 대충 환산해 보면 4월에 요 클라우드 부문 성장률이 약 11% 정도까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게 좀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시간 내에서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. 그래서 요것도 아마 계속해서 뭐 컨퍼런스 콜이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건 업데이트가 될 텐데 요거는 아마 최종 나오는 것까지 해서 내일 내일은 토요일이군요. 월요일날 다룰 수 있으면 좀 다루게 되고 여기에서 뭐 변함이 없다면은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될 텐데 아마존이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보인 게 요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률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인텔도 실적 발표했는데요. 인텔은 좀 아마존과 완전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. 역시 인텔도 정규장 거래에서는 3% 상승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인텔은 오히려 2에서 3% 하락을 했었거든요. 실적 공개하고 나서. 그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으로 돌아서더니 현재 4%대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세계적인 종합 반도체 기업인데 일단 매출액 예상치 웃돌았습니다. 다만 전년 대비로는 거의 36% 감소를 한 거죠. 이게 지금 11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, 전년 대비 매출 감소 11개 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텔은 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, 조정 EPS가 적자입니다. 4센트 적자인데요. 시장에서는 16센트 적자를 예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적자는 기록을 했어요. 조정 기준으로 이게 첫 분기 적자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예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싶었는데 뭐 처음으로 이 조정 기준 말고 그냥도 역대 처음으로 뭐 최대폭 적자를 기록했다 막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서 시간 내에서 하락을 했다가 다만 이 돌아설 수 있었던 건 바로 요 아래 한 줄일 것 같아요. 인텔은 아무래도 종합 반도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PC 재고에 되게 민감하잖아요. 이 PC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드니까 그랬는데 요게 이제 그동안 재고가 계속 쌓이고 이러면서 뭐 매출이 둔화가 됐던 건데 이 PC 재고가 이제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. 그래서 이제는 바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한 이 인텔도 최근 들어서 비용 절감에 매우 많이 나서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비용 절감 효과도 이제 나오면서 이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 뭐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. 이게 결국은 주가가 좀 상승으로 돌아서는데 좀 도움이 됐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뭐 다 실적 발표예요. 게다가 또 굵직굵직하고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오늘은 또 다 실적인데 모빌아이입니다. 모빌아이는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죠. 모빌아이 저희가 아마 주목 이 기업에서도 종종 달았었는데 워낙에 월가에서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성장 모멘텀이 되게 강력한 뭐 그런 기업인데
모빌아이는 주가가 16%나 급락을 했습니다. 자, 얘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. 그냥 숫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뭐 예상 수준입니다. 그죠? 뭐 예상보다 조금만 좋거나 조금 더 좋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예상 수준인데 일단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요거를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매출도 낮추고 조정 영업이익도 낮췄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라서 이 모빌아이도 결국은 이런 전기차 뭐 또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래 미래차에 많이 요 ADAS 칩 그러니까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앞에 뭐가 차가 있으면 얘가 급정거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 칩이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차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. 보조금도 축소되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또한 테슬라가 시작한 이 전기차 업계의 가격 인하 분위기 뭐 이런 게 결국은 이런 부품 업계에도 영향을 압박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매출 가이던스,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매우 좀 부담스럽게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했고 또한 모빌아이의 주 고객들이 중국의 이 전기차 브랜드들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이 중국의 전기차 수요 둔화,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은 에브비입니다. 에브비도 8%나 급락을 했는데요. 3년 내 최대폭 하락으로 또 기록을 남겼습니다. 에브비는 글로벌 제약사인데요. 에브비도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예상을 조금 웃돌았고 다만 뭐 그냥 부합한 수준 그리고 조정 EPS도 2.46달러로 예상치 2.51달러에 조금 미흡했지만 뭐 이 정도면 다 그냥 예상에 부합했어요. 넓게 보면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또 조정 그러니까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도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사실 하락할 이유가 없죠.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나온 그 멘트들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를 한 건데 에브비의 대표적인 약품 하나가 이 휴미랍니다. 이게 관절염 치료제인데요. 관절염뿐만 아니라 뭐 척추염이라던가 대장염 치료제로도 이게 쓰였었는데 이게 세계에서 그 최대 가장 많이 팔린 약에 들어갈 정도 이 휴미라가 꽤 유명한 뭐 블록버스터급 뭐 그런 치료제인데 요게 올해 20년 특허권이 이제 만료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바이오시밀러들 이걸 복제한 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1분기에 매출이 휴미라 매출이 25% 급감을 했는데 올해 이 휴미라를 따라한 이 복제약들 바이오시밀러가 9개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매출이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겠죠. 왜냐하면 이 복제약들은 싸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 감소 우려가 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브비가 그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졌다. 아무래도 이 그 원조약, 오리지널 약, 그 개발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특허가 만료될 때에는 뭐 이렇게 한 번씩은 또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20년간 누려왔던 그 영광이 이제는 끝나는 뭐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가 급락을 했다.